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코리아 강팀장 김영균입니다. 8월 17일 토요경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야간 경마 종착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고요. 오직 승리만을 위해 준비한 토요경마 자신있게 또 좋은 내용 또 최상의 훈련 상태를 보이는 마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조교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가 이제 서울 경마장 부산 경마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휴장이 됐고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경마 시행이 되는데 목요일 날 광복절이라 요즘에 이제 공휴일 날은 차주 조교를 안 해요. 이게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만 조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조교 보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조교장 분위기였고 일단 다음 주 출전마까지 한다면 거의 한 500도 가까이 훈련을 하는데 금주 출전마만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240마리 굉장히 조교 보기 좋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무래도 훈련 강도는 조금 여전히 여름이다 보니까 좀 좀 약하게 좀 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은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조금 이제 날씨가 아주 더울 때보다는 확실히 말들이 좀 활기가 차 보이고 좀 시원해져서 그런가 말도 좋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요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요게 왜 그러냐면 더위에 약한 마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1경주 예상에 앞서서 오늘의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조교 30년 김영균의 승부처입니다. 7경주 10경주고요. 강팀장은 4경주 5경주를 좀 강하게 엎어마리 승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의 1300m 서울 1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부진마들 가운데 일단 가장 컨디션이 좋게 나오는 마필은 11번 천하여제고 또 기본 능력상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은 5번 스마트 군왕인데요. 네, 두 마필의 이제 훈련 상태가 분명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일단 훈련 상태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11번 천하여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문세영 기수가 그야말로 박박 갈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또 훈련 강도도 많이 높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목요일날 마무리 훈련할 때 그 발놀림을 본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요. 오바마 스마트 군왕은 마체가 이제 530kg가 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훈련할 때 좀 묵직해요. 말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걸음걸이도 그렇고. 근데 요게 이제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오면은 좀 더 좋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9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소속조들 또 변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9주 만에 나오는데 9주 만에 운동을 충분히 했다면 체중이 좀 빠졌을 것이고 또 이제 공백 기간 동안 먹는 것만 또 잘 먹었으면 또 체중이 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오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걸음이라든지 이런 탄력감은 역시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좀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 능력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훈련 상태만큼은 11번 천하여자가 더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외곽이고 또 편성을 잘 만났으니까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중심 세력을 11번 천하여자를 놓고 공략하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11번 천하여제가 또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11번 천하여제가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상대마 중에서 5번 스마트 군왕은 현장 상태를 봐야 되고 체중도 살펴야 되니까 요건 얘기하지 말고. 네. 자, 관심 마필 한 2마리 정도 압축을 좀 해주시죠. 네,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는 복병마 한두 그리고 이제 관심권 마필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복병마
배당마를 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마 비앙카입니다. 요게 이제 마체가 좀 가늘어요. 420kg대 아니면 430kg대를 넘나드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할 때 뭐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마필이 그 작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훈련을 다 받아낼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마 비앙카는 제가 볼 때 인기순위 5위 안에도 안 드는 그런 마필인데 이건 다양한 승식에도 한번 활용할 만한 그런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안쪽에 1번마 호크알이랑 요거는 이제 16조의 최봉주 조교사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아주 말을 만들었고 16조의 최봉주 조교사는 아무래도 이제 호크윙자 말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번만 호크알이랑 요게 조금 이제 계속해서 훈련할 때 좀 꼬장기도 보이고 그랬던 말인데 이제 훈련을 거듭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태종 기수 다시 한번 또 기승인데 역시 게이트 2점 그리고 또 전개도 좋아졌고 순발력도 좋아진 만큼 1번마 호크알이랑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 외에 7번 터프 그레이트가 요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외선 최적 전개를 보장받은 그런 상태고 또 편성상 안 될 이유 없으니까 7번 터프 그레이트는 현장에서 체중 변화만 크지 않다면 도전마로 한 번쯤 생각하시는 거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000m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2세 기대주의 한판 승부고요. 분명히 잠재력 있는 마필들 위주로 풀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상태가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 이경주 새벽쪽 30년 김영균 전문위원한테 가장 훈련 잘한 꿈나무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3번만 매니 히어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조교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물론 안쪽에 1번만 매니 챔프라든지 뭐 다른 마필들도 상태는 좋습니다만은 유난히 눈에 띄었던 마필이 바로 3번만 매니 히어로입니다. 이게 지금 상태 그리고 이 걸음걸이에 힘 실려 있는 모습을 봐서는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데뷔전에는 좀 외측으로 조금 모래정력이 좀 부족했고 또 주행자수도 흔들렸기 때문에 막판 뒷심 부족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기록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마필이고 또 매니피와 포켓플러브 자매니까요. 굉장히 뭐 이번에는 좀 완성도를 높여 나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상대 마필 중에서 뭐 1번 매니챔프야 뭐 문수영 등짝이고 또 1번 게이트고 아낄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뭐 설명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뭐 강공승부니까. 그 외에 또 한 마리를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6번만 럭키 상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김덕현 기수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에 나서려고 했던 마필인데 이제 경주 취소가 됐던 그런 마필이죠. 8천만 원짜리 올드 패션드 자마 요 분명히 싹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김덕현 기수가 계속해서 상위 등급 마필을 하고 붙여서 강병합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걸음을 좀 많이 늘려놓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또 감량의 이점 거기에 신인 기수답지 않게 다부진 말머리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6번마 럭키 상운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마리 좀 관심 마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마필이 5번 센킹이라는 마필입니다. 로카드텐과 버추얼 자마로서 이 마필이 바로 부산의 3세 최고의 기대주인 트로킹의 동생입니다. 그만큼 기대치를 갖고 도입을 했고 15조 박시철 마방이 이제 신마 승부가 조금 약해요. 이제 그 점이 변수이긴 한데 요 마필이 체형도 좋고 발전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차기 출전 시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분명 이게 도입 당시부터 이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꼭 5번 센킹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센킹입니다. 요거는 꼭 좀 뭐 승패를 떠나서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며 다음 서울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1000m 서울 3경주 이번 경주도 2세 꿈나무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일단 주행심사 시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습니다.
어떤 마필을 가장 눈여겨 보십니까? 저는 주행 심사 때에 워낙에 여유가 많았던 8번마 백제의 꿈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행 심사 때 경합을 한 이후에도 마지막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를 했는데 뭐 통과할 때도 뭐 별다른 추진이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주행 심사를 윤영민 기수가 주행 심사 받았는데 등짝을 멀로 기수로 올려놨다면 이건 뭐 승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필이 그렇게 자원이 풍족치 않은 44조의 김학수 마방인데 신마 또 이 승부 입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백제의 꿈 요건 뭐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4조 김학수 조교사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2년 데이터가 신마 승부가 무려 41% 입상 확률을 갖고 있네요. 예, 입상률입니다. 아무튼 41%면. 분명 신마 승부가 강하다는 것은 조금 더 좀 더 높이 점수를 줘도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마 승부가 거의 없는 그런 마방은 정말 그 데이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마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44조 김학수 마방은 신마 승부를 말이 되면 웬만하면 다 승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상대 마필 중에선 주행 심사 시 호기록으로 아주 근성살려 여유 있게 통과한 이번 럭키 명호를 일단 세게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 좋고 일단 등짝도 빅투아르 기수 뭐 계속해서 병합을 하면서 근성 보강도 잘 했고 또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약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주행 심사 당시에 체중이 이제 528kg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체중도 어느 정도 군사를 빼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제 스피드형 마필들이 몇 두 보여요. 1번 네. PK 돌풍이라든가 삼정 타피어즈, 그 다음에 7번 더 비스트 같은 마필들인데 이걸 뭐 다 설명드려서 괜히 혼란을 주기보다는 상대마 2번 럭키 명호와 8번 백제의 꿈 이 이강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쪽에 1번마 PK 돌풍이 약간 이제 고개가 좀 높은 그런 단점을 지닌 마필인데 요게 근데 선행을 받으면은 좀 더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래에 대한 그 적응이 좀 덜 돼 있는 그런 마필인데 모래만 안 맞고 만약에 앞선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얘도 한 바퀴 승부가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김정준 기수가 더더군다나 1번 게이트일 때 입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1번 게이트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하마식 기수가 한참 잘 탈 때 1번 게이트만 타면 거의 뭐 입상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아는데 바로 김정준 기수가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번마 BK 돌풍 요거 상태 좋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선행 승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37조 심승태 마방이 그리고 또 상금보리가 최근에 또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방 승부지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일단 1번 PK 돌풍은 뭐 깨질 때 깨질 망정 앞선 공략을 노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정준 기수가 거의 이제 그 선행마 말머리를 좀 선호하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게이트의 이점을 10분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아직 어린 2세 마필이니까 또 다른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설명드린 마필만 꼭 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우승하고 입상하고 뭐 도전마다 이렇게만 너무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마필들 경마코리아 예상이나 또 경마코리아 이제 조교평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께서 조교평을 써놓은 거 그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계시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시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 있죠. 현장 상태 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 팀장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백판 경주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태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 조금 욕심을 낼 수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즉시 전력감으로 마방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마필이 있고요. 배당 마필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 마필이 도입된 이후까지 분명히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접근하시길 부탁드리며 서울 4경주는 철저히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는 1700m
서울 5경주. 자, 이번 경주 4경주에서 이제 시원하게 총알을 만드셔서 서울 5경주 어퍼마리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타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출조 두수는 적지만 다 욕심낼 수 있는 미승리마 경주예요. 뚜렷한 경주에 강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컨디션이 좋고 준비 상태가 좋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이 점을 철저히 파악했고요. 그로 인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노려볼 가치가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정쩡한 마필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마필들은 싸그리 잘라내고 내용 있는 마필들만 똘똘 말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번 올려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서울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붙어보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는 1300m 서울 6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썩 강력한 축으로 노릴 마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요 마필은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다. 요건 하나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제가 조교장에서 너무나 좋게 봤던 한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마 원더풀 마리아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이 바뀌었는데 요 마필이 훈련 때 걸음이라면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이고 스피드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선행을 갔던 그런 마필답게 아주 그 빠릿빠릿한 그런 발놀림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토니오 기수 기승이라면 이번 경주 선행 출하이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1300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우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5번마 원더풀 마리아 이번 경주는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도전 마필 중에서 4번 미라클 호프가 지금 3연속 입상을 거두고는 있습니다만은 훈련 강도가 직전보다 현저히 약해졌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마필은 일단은 그 날씨 탓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래 이제 5조의 우창구 조교사 마방이 그 훈련 강도를 이렇게 약하게 하는 마방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칼을 갈고 승부를 하는 그런 마방인데 이번 경주의 4번마 미라클 호프는 굉장히 이런 강약 조절을 잘했는데 요게 지금 지난주부터 훈련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마무리 훈련할 때만 강구볼을 좀 길게 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경주 거리를 1300으로 늘렸는데 훈련 강도가 약하다. 요건 한 번쯤은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한 마필, 관심 마필은 뭘로 봐야 될까요? 안쪽에 이제 3번마 한일 매직이라고 하는 마필이 요게 이제 역시 여름에는 굉장히 그 수영 조교를 많이 하는 마방 48조의 김대근 조교사 마방이죠. 3번마 한일 매직은 최근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딱 눈여겨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직전 경주에서 착순진음에 성공을 하면서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훈련할 때 상당히 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수영 조교까지 병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아낄 이유도 없는 그런 마필 선입권 전개 후에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복병마 중에서는 이번 바람이 미소도 컨디션이 좋고 말 잘 만드는 25조 전승규 마방의 마필이니까 요거에 또한 가능성도 한번 좀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인기 마필인 7번 PK 전사는 별다른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다만 컨디션 자체는 좋죠. 네, 컨디션은 괜찮은데 이것도 훈련 강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직전 대비 부중이 5kg나 증가됐다라는 그렇죠. 점이 이게 변수죠. 이번 경주는 요 마필을 조금 위험하게 보는 인기마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기복도 조금 있고요. 예, 그렇다고 이게 또 월등한 능력마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서울 6경주는 현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 강도가 약한 마필들도 많고 직전보다는 모든 패턴의 변화가 심한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마리 우리 또 김용균 전문위원께서 강하게 추천드린 5번 원더풀 마리아. 요건 한번 믿고 노려볼 가치가 있다는 뭐 거. 전개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한다라는 면에서 충분히 이번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 6경주는 5번 원더풀 마리아 김용균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다음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는 1700m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새벽조기 30년 김영균의 특급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렇게 11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안 되는 말인데 의외로 인기권에 잡혀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필들을 걷어내고 승부를 한다면 이거 짭짤한 또 한 수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또 그만큼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 7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 거품 인기마 조교로 봐서는 안 되는데 요거 괜히 팔려주는 그런 마필을 싹 걷어내고 구멍수 압축해서 축 세워서 딱 2방 정도로 정리해서 힘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거품 인기만은 정말 요건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요거는 꼭 체크하시고요. 다음 1300m 서울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5등급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뭐 6등급 수준의 부진마들로 짜여져 있는 가운데 일단 인기는 6번 금화에크미가 직전이 좀 워낙에 낙승을 거둬 그런지 웬만한 예상지나 또 경마코리아에도 강축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 또 김영균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6번마 금화에크미 1억짜리 마필이에요. 1억짜리 마필인데 이 정도에서 놀말은 아니지 않느냐. 편성으로 봐서는 뭐 얘는 승급전에서도 연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나름대로 또 이현종 기수가 굉장히 훈련량이라든지 훈련 강도를 상당히 높이면서 이번 경주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뭐 승급전 이 정도 약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연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도전만은 어떻습니까? 도전권의 마필들이 이제 안쪽에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1번마 페더라이트 빅투아르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이고, 훈련 때도 빅투아르 기수가 직접 훈련했는데 요 3주 만에 빠르게 나오면서도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했고, 마필 자체 마필 스스로가 물고 뛰어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1번마 페더라이트 이번에 반드시 눈여겨볼 그런 마필이고요. 또 한두 추천을 드린다면 바로 옆에 2번마 아마로네. 이 마필은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동화 기수의 기승 스타일하고는 너무 잘 맞는다. 이동화 기수는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게 끊는 그런 기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잘 참고 종반에 한 발 쓰는 그런 말을 잘 탑니다. 바로 2번마 아마로네. 이 마필이 종반 추임력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기수의 성향하고 잘 맞는 마필인 만큼 이번마 아마로네의 선전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또 다른 도전마 중에서 3번 송암바비는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3조 유재길 마방이요, 정말로 뭐 하나 이뤄낸 성적이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마방이 돼버렸어요. 정말 아쉬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방 분위기도 올려야 되고 또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마필은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승부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한국 경마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승부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 3번 송암바비도 승부의지만큼은 출전 마필 가운데 어느 마필에 뒤지지 않는다. 물론 등짝이 조한별 등짝이고 아무래도 조금 기복을 보이고 마차가 좀 얇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승부의지만큼은 만땅이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며 다음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단거리예요. 이번 서울 구경주는 1000m다 보니까 또 출주 두수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습니다. 일단 8번 IBS 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 마필을 주목하고 계실 텐데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직전 경주보다는 훈련 강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세영 기술 태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되든 안 되든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훈련 때의 그런 스피드라든지 발스힘을 본다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마는요? 상대마는 이제 안쪽에 2번마 금성 황제 요 마필, 그리고 1번마 땡큐마더 두 마필이 이제 다 36기 신인 기수
그리고 35기 김덕현 기수 이렇게 이제 신인 기수가 타면서 감량 2점을 받은 그런 마필들인데 2번 금성황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 더 좋고 만에 하나 선행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입 전개까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인 만큼 2번 막 금성황제 요건 지난주에 말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기대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갑니다. 공백은 있지만 상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번마 땡큐마더도 지금 이제 승급전입니다. 지난번에 2차 오면서 이번에 승급전인데 게이트 조건이 좋고 일단 마필이 전력 회복 확실하게 된 만큼 1번마 땡큐마더의 또 선전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일단 스피드 마필들이 단거리니까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단거리형 마필 위주로 풀어간다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마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뒤에서 추입하는 말들보다는 입상률이 앞쪽에서 뛰는 말들이 거의 입상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10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순발력 좋은 두 마필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번 땡큐마더, 2번 금성황제, 네. 그리고 8번 IBS킨. 일단 발빠른 요 세 마필 위주로 네. 풀어가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번 땡큐마더, 2번 금성황제, 8번 IBS킨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000m 서울 10경주 최단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강력한 축이 서 있어요. 9번 닥트인. 그런데 이번 경주를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께서 메인 승부로 공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연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9번마 탁트인 말 이름 자체가 좀 시원합니다. 탁트였다. 탁트였는데 말이 정말 굉장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순발력 좋고 종반 탄력까지 좋은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승급전입니다만은 9번마 탁트인은 이번에도 또 되는 그런 그림이고 문제는 이제 도전 세력인데 이번 경주 한방 제대로 때려 먹을 그런 마필이 출전을 했어요. 훈련 좋고 전개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9번마 탁트인에 붙여서 한구라가 충분히 된다. 배당까지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잡았고요. 승부처로 잡은 만큼 딱 한 방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으로 때리면 돈이 될 텐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반드시 멋진 원틀 적중을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마지막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1번 대군천하를 세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멀로 기수고 또 한 바퀴 선행 승부를 이끌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솔직하게. 저는 이제 글쎄요, 뭐 1번 대군천하 게이트 조건도 좋고 등짝도 좋기 때문에 요건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요 마필이 그렇게 근성이 좋다거나 결정력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등급에서는 사실 그렇게 강한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1번마 대군천하보다는 오히려 8번마 체인지 메이커 요 마필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번 주에 이현종 기수가 훈련한 마필들이 정말 상태 좋고 들어올 수 있는 말들이 꽤 많아요. 벌써 토요 경마에서도 지금 11경주까지 오는 동안 이현종 기수가 타는 인기마가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현종 기수가 이번에 훈련을 잘 해놨고 또 그만큼 좋은 말이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를 이번 주는 반드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8번마 체인지 메이커는 정말 훈련 상태로 봐서는 이번에도 또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인 만큼 1번 대군천하보다는 저는 8번마 체인지 메이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번 대군천하는 그렇다고 자르는 못 가잖아요. 자를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단독 선행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깜빡이로 팔리는 말인데 뭐 깜빡이로 팔리든 배당이 좋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말은 배팅을 해야죠. 근데 1번마 대군천하는 정말 힘을 줘서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잘라내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덩치가 너무 커요. 이게
560km다 보니까 라스트 그 한 발이 거기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탄력에서. 자기 그 무게를 못 내서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이제 딸리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힘에서. 그렇죠. 이게 경주마가요. 500km 넘어가서 510km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 20km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또 관절에 무리도 오고 이게 아직 3세 마필에서 그렇지가 않지 나중에 5세나 6세 넘어가면 이게 정말로 이게 다리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군천하는 물론 이제 단독 선행이니까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자르고 갈 수는 없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륵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딱. 예. 예, 더더군다나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말 뛰다가 자기 스스로 지쳐버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추천을 못 드리는 겁니다. 도전마 정도는 보자.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뭐 현장에서 또 체중 체크를 좀 해보세요. 만에 하나 직전보다 체중이 좀 더 빠지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550kg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도 회원님도 이거 아실 거예요. 뉴시타델이라는 마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명마였거든요. 처음에 일치월장으로 날아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뉴시타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시에 뉴시타델이 600kg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워낙에 말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강승부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유준 마방에서 잘 제기를 위해 이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본 대군천하도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단독선행이고 멀로 기수고 1번 게이트 조건상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인정은 그렇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가기보다는 결정타가 없고 체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요건 좀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일본 대군천을 빼고 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외에 꼭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상태가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 바로 이제 6번마 서울 탱크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요건 또 의외로 대군천하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인데 6번마 서울 탱크는 오히려 체중이 좀 왜소해요. 440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부중이 2kg 올라간 것도 분명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훈련 상태로 봐서는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채찍까지 돼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고 또 그만큼 의지를 보였고 거기에 등짝을 또 조제로 기수로 교체가 된 만큼 6번 마시 서울 탱크 제가 볼 때는 뭐 되든 안 되든 최선의 강공승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번 황금들판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일본산 마필이라서 이게 참 이게 시점상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경마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네. 5번 황금들판이요. 이게 자세가 좋은 마필이거든요. 뚝심도 있고 요건 훈련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저도 이제 5번마 황금들판은 이번 경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의외로 마체간적으로 450kg 나가는 마필치고는 보폭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황금들판도 이번 경주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인기마가 이제 허점을 보일 경우 그 네, 빈틈을 그렇죠. 노릴 수 있는 네. 뭐 삼복이나 삼상, 삼차권까지는 뭐 부담 그리고 없이 이제 방춘식 기수가 워낙에 이제 들어오면 거의 배당을 많이 선선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기수이기 예.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5번마 황금들판 이번에 복병마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련한 마필이고 또 노련한 기수니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서울 11 경주는 8번 체인지 메이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네. 딱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르 경마와 또 현장 예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직 멋진 토요 경마가 되시기를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입니다. 전화 응원할 테니까요. 이제 시원하게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